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이어서 우리 양심철학원의 이원일 원장님 모시고 여러분들 그 인생에 살아가면서 이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될 때 그러한 현명한 그 조언을 어떻게 주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원장님 저기 양심철학원이라고 하셨는데 철학하고 지금 이렇게 이런 중요한 판단을 내리는 그런 어떤 철학의 어떠한 면으로서 그런 걸 도움을 줄 수 있나요? 예, 철학 그러면은 이제 철을 갖고 해야 철학이죠. 저는 철상 갖고 할 게 철학입니다. 예. 가볍게 하기 위해서 농담을 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철학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굉장히 심오하고 어려운 거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철학 그러면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현상 세계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면은 뭐가 되죠? 과학이 되죠. 현상 세계를 논리적으로 연구하면 현상 세계를 논리적으로 연구하면 과학이 되고 그 정신 세계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면은 철학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의식하고 철학은 뭐 별개가 아닌 거죠. 네. 제일 유명한 철학자 생각하시면 누가 생각하세요? 철학자 하면은 소크라테스죠. 그러면은 소크라테스가 한 말도 생각하시겠네요. 네, 너 자신을 그렇죠. 알라. 근데 너 자신을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뭐 알다가도 모르는 게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표면 의식, 즉 파도가 일렁일렁하는 것을 가지고 바다 전체를 우리 의식은 바다에서 봤을 때 일렁일렁하는 파도에 불과한 거고 우리 의식은 잠재 의식이라는 것도 그거보다 1, 2m 깊이 것만을 알지 그 바다 전체를 모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바다 전체가 우리 무의식이고 그 바다처럼 연결돼 있다는 거죠. 전인류와. 전인류뿐만 아니라 사실은 동식물까지도 연결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알 재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철학이라고 붙인 이유는 뭐 마땅하게 붙일 게 없어서고 의식에 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의식혁명 또는 의식 르네상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먼저 번에 얘기했던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하나씩 해보고 있잖아요. 오늘은 노에 대한 예측을 해볼까요? 그러면은 뭐 조국 표창장 얘기도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그것도 가능해요. 뭐 한번 해보시죠. 진이는 표창장이 진짜다. 진이는 이제 표창장이 진짜다 가짜다보다는 위조를 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핵심은 그 논쟁을 어떻게 해야 되든지 핵심은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를 했느냐. 핵심 그거죠. 아니면 위조하지 않았느냐. 그 정경심 교수가 안 했고 다른 사람이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그러면 그것까지 물어보면 되죠. 그럼 얼마든지 물어보면 되죠. 정경심 교수의 동양당 표창장에 대하여 물어봐도 된다. 이거 먼저 잘 물어봐야 됩니다. 정경심 교수는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사실이 있다. 급격하게 아니네요. 내가 마음을 잠깐 망설여서 그러세요. 있다로 할까 없다로 할까. 그러다가 정경심 교수는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사실이 있다. 없고요. 정경심 교수는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사실이 있다. 없고요. 정경심 교수는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사실이 없다. 없다는 벌어져야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럼 다른 사람을 정경심 교수는 다른 사람을 시켜서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사실이 없던데 이거 더 빨리 답을 더 빨리 주네. 이거는 정경심 교수는 동양대 표창장을 다른 사람을 시켜서 위조한 사실이 없다.
없는 겁니다. 그러면 검찰도 한번 물어볼까요? 그럴까요? 검찰에서 위조했는지. 검찰에서 위조할 까닭이 없죠. 검찰에서 위조를 해서 증거로 내놓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증언이나 이런 거지 검찰에서 위조를 했다고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아니, 검찰에서 누명을 지었다는 얘기가 되죠. 뭐, 없는 것을 예. 지금 이따 기소를 했으니까 네네네. 정경심 교수를 기소한 검찰에 대하여 물어봐도 된다. 됩니다. 정경심 교수는 검찰에서 누명을 쓴 것이다. 정경심 교수는 검찰에게 누명을 쓴 사실이 없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누명을 썼다는 얘기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여튼 이 사실은 이렇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은 지금 좀 이제 실제적으로 그 원장님께서 어떤 도움을 줬던 일, 실제적으로 그런 그 경험담을 좀 말씀해 주시죠. 그때 이제 하도 여러 가지가 많고 도움을 행한 것도 있고 그래서 네. 뭐가 재미있을지는 그럴까요? 다음 기회에 그런 실질적인 저 테스트모니얼을 다음번에 하기로 하고 그럼 오늘은 그냥 이런 사회 현상이라든지 아니면 철학 철학에 대해서 그럼 말씀 나눠보죠. 그러죠. 예. 제가 이것을 잡고 연구한 결과는 사실은 칼 구스타프 융이나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 등의 연구를 저는 그 양반들은 이제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 같은 분들은 운동역학으로 이걸 여러 번의 실험을 거쳐서 사람의 의식 수준을 지표화시켜 놓은 데이터까지 만들어 놨어요. 네. 그 다음에 칼 구스타프 융은 인간 잠재 의식은 이미지화되어 있다. 그때 당시에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있었으면은 아마도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네. 근데 두 분 다 이제 한 분은 융은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었고, 데이비드 호킨스는 성공회, 그러니까 캐톨릭과 비슷한 신부가 결혼하는 성공회에 영세받은 신자예요. 네, 영국이죠. 네, 영국 그렇죠. 영국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엘로드를 자꾸 하니까 이게 무슨 미신화되는 것 같아서 그게 이제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분들이 사람을 세워놓고 예를 들어서 한쪽에는 비타민, 한쪽에는 조미료를 주고 한 1000명의 사람을 모집을 해서 무엇가 들었는지도 모르게 한 다음에 운동역학 근육 실험을 해보니까 비타민 주인 사람들은 힘이 강해졌고 또 조미료를 넣은 사람들은 힘이 약해졌어요. 살충제나 이런 것도 역시 힘이 약해지는 거고. 근데 어떤 실험까지 해봤냐면 히틀러를 그러면은 히틀러가 어떤 사람은 영웅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는지와는 관계없이 그러면은 일단 힘이 빠졌습니다. 운동력 실험에서 듣는 사람이 그걸 히틀러를 모르는 사람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 원시인한테도 마찬가지였을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링컨 그러면은 힘이 생겼고요. 그 사람을 좋아하든 알든 모르든 관계없습니다. 그 다음에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소음으로 들리든 관계없이 헤비메탈은 힘을 약화시켰고 클래식 음악은 힘을 강화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 데이터가 아니고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가 수백 번의 연구를 해서 만들어낸 데이터입니다. 근데 그 양반이 운동력학 거기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 몸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몸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값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거짓말을 뺀 진실만을 얘기한다는 거죠. 예 아니오라는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연구해놓은 결과를 저는 사실은 숟가락만 얹은 결과예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삶이란 무엇일까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됐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를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땅에 묻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럼 할아버지가 얼마나 답답할까. 그 다음에 드는 의문은 그러면 죽을 거를 왜 태어났지? 라는 의문에서부터 네. 시작을 해서 제가 무슨 뭐 사주역학이다 이런 것도 이제 관심을 갖고 공부하게 됐고 그랬는데 그럼 왜 사람은 운명이 이렇게 다를까?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죽고 어느 사람은 장수하고 어느 사람은 부귀 공명을 누리고 어느 사람은 권력이 있고 어느 사람은 또 막 그 심한 노동에 시달리고 왜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과연 이게 공평한 사회인가? 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의문을 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우리는 그 의식만을 가지고 살지만 이게 다가 아니고 의식 밑에 잠재된 의식이 있고 그 잠재된 의식은 대단히 크고 넓은데 우리 그거를 이제 개발하거나 우리가 알 수 있으면은 네. 지금 서로 싸우고 하는 것도 그 파도만큼의 올라온 파도만큼의 바다 전체에서 봤을 때 파도만큼의 의식을 가지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 만약에 그 잠재 의식이 서로 연결된 잠재 의식이 어마어마한 게 있다고 그러면은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인데 그래서 그러면 인류를 위해서 가장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런데 의식 수준을 높이는 것이 인류를 위해서 가장 공헌을 하는 일이겠다 이런 결론을 얻었어요. 네. 그거는 이제 그 아까도 1988년에 의식 수준이 이제 10점이나 벼랑간에 뛰었던 이유는 제 생각에는 1988년 올림픽이 우리나라에 있었잖아요. 네. 84년에 LA 올림픽이 네. 있었고 그 전에 80년에 모스크바 올림픽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 반쪽 올림픽이었었죠. 네. 우리나라에서 1988년에 서울 올림픽이 전 세계 각국에서 모여서 서리의 경쟁을 펼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기운으로 우리가 한 10점을 올려줬든지 아니면은 하늘에서 봐줘서 10점을 야 이건 이래서는 지구 망가뜨리겠다. 그래서 벼랑간에 10점을 업시켜 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제 생각하고 하는 생각하고 다를 수 있으니까 하여튼 10점을 업그레이드 시켜줬다는 건 대단한 게 이제 달라지는 게 뭐냐면 190에 머물고 있을 때는 전쟁하고 싸우고 죽고 피 터지고 다 이런 세상이었었는데 전쟁이 하루도 끝이 날 날이 없었는데 그 주 이제 10점을 올려놓으니까 차차로 사람 의식이 이제 그런 것을 결과적으로 막는 지금도 뭐 아프가니스탄 전쟁도 있고 있었지만 그렇게 대규모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 의식 수준의 10점 향상이 지구 환경에도 이렇게 도움을 줬구나 하는 거죠. 그 10점 향상이 된 것은 그 데이비드 호프킨스 박사의 연구 결과죠. 예. 그래서 의식 수준의 향상만이 지금 지구가 이제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뜨겁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기후 변화도 많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물어본 바에 의하면은 이게 천재지변도 열흘 정도 이전에 예견하는 걸로 돼 있어요. 우리 무의식이, 무의식이. 우리 무의식이 바다 같은 무의식이 이제 서로 상호 연결돼 있는데 이 무의식은 그 태평양 고래들은 서로 교신을 한다 그래요. 네. 이거는 그 동물한테 있는 것이 인간한테 없을 리가 없거든요. 네. 그다음에 인도네시아에서는 먼저 번에 쓰나미가 있을 때 10여 년 전에 쓰나미가 있을 때 그 마을에서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을 때입니다. 어떤 게 있었냐면은 동물들이 도망가면은 무조건 동물을 따라가라. 네.
그 전설이 있던 마을은 그 쓰나미가 왔어도 다 피했기 때문에 한 명도 피해자가 없었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개미가 이제 지진 나기 전에 급속히 이동했다든지 뭐 이런 거는 그럼 곤충도 알고 있고 동물도 알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무엇이 미워서 사람에게는 안 좋겠어요. 네.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살잖아요. 피하고도 살 수도 없고. 일단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학교에서 교육을 받거나 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은 의식에 남겠죠. 네. 예, 그러니까 그 의식이 원체 크다 보니까 그 동물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뒤에 있는 무의식, 숨어 있는 무의식은 그만큼 우리가 못 느끼고 살 수도 있죠. 그렇죠. 예. 오히려 그 내가 안 되는 의식 때문에 네. 우리가 일평생 살아온 의식만으로 꽉 차 있으니까 무의식은 들여다볼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네. 예수께서도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지옥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네 마음속에 있다 그랬거든요. 네. 그러면은 천국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네 마음속에 있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 무의식은 천국과 지옥도 알고 있다는 얘기죠. 네. 얘기는. 네. 우리는 그것을 의식에서만 찾으려고 그랬던 거죠, 그동안에는. 네. 이 무의식에서 찾으면 찾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 얘기는. 네. 그렇죠. 예수께서 뭐 거짓말 할 일은 없고 비유의 천재이신 분께서 네 마음속에 있다고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사실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 보질 않잖아요. 네. 그 마음에 뭐가 있는지. 근데 우리는 의식은 참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5만 상이라고 그러잖아요. 5만 상으로 치러진다고 그래서 5만 가지 생각을 하는데 이 생각은 쉽게 바뀝니다. 사실은 짜장면을 먹으려고 그래도 그다가 또 짬뽕을 먹는 수도 있는 거고 네. 그건 쉽게 바뀌어요. 네. 근데 무의식은 쉽게 잘 안 바뀝니다. 대단한 능력이 있지만 우리가 그 무의식도 짚은 시면에 있는 무의식은 아니죠. 우리 무의식에서 바로 아래 단계에 있는 무의식이죠. 그러니까 최면 치료라고 들어보셨죠? 네네. 그 최면 치료를 하면은 자기가 몰랐던 것을 이제 최면 상태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 들려주면 깜짝 놀라는 거 아니에요. 나한테 이런 게 있었구나. 그러니까 치유가 된단 말이죠. 네. 정신 치유가. 그런데 그거보다 더 깊은 시면의 무의식은 전체 인류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너는 뭐 정말 이거를 밝힐 수만 있다면은 네. 대단한 일이 될 것이고 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재지변을 열흘 정도 전쯤에 알 수 있다면은 지금 우리가 태풍이 오는 것은 위성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거죠. 뭐 진로를 알고 대비를 하니까. 네. 근데 지진이나 이런 거 해일이는 느닷없이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만약에 열흘 전쯤에 안다 그러면은 특히 일본 같은 데 요즘 지진 많이 일어나는데 이거를 좁혀서 들어가다 보면은 어느 지역인지 강도가 몇인지까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랬을 때는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일본에도 의식이 큰 분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잡고 그렇게 물어가면은 제가 뭐 일본 거까지 할 여유는 없으니까 네. 이거는 일본 분이 가져다가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분이 자기네 나라에 예측을 한다든가 이런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언제나 개인적으로는 자기가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가장 최선의 선택, 가장 자기한테 유익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국가적으로는 그렇게도 재난에 대비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대통령 같으면은 앞으로 에너지 정책이나 기후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물으면은 언제나 우리 무의식은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으면은 되는데 우리는 세상에는 이런 것 같아요. 사람은 천지 빼가지로 넘쳤는데 배울 사람은 없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지식이 쌓였기 때문에 지금은 지식이 다 쌓였으니까 물어볼 사람은 없어요. 다 지식인이니까. 근데 가르칠 사람은 쬐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그 의식만 알면서 지식만 알면서 지혜나 또는 우리 무의식에 뭐가 담겨 있는지 모르면서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은 거기 물어보면 되겠구나. 우리가 모르는 거 있으면 컴퓨터 찾아보잖아요. 네. 그건 지식이죠. 근데 이거는 지혜까지 갖추고 있으니까 여기에 물어봐서 대처를 하면은 언제나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 무의식을 그러니까 의식 수준을 이제 향상시켜서 무의식까지 이렇게 그렇죠. 무의식은 자동으로 닦이게 돼 있습니다. 의식을 네. 장착시키면은 네. 사실은 그게 표면화 올라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의식을 넓힌다는 것은 우리가 여태까지는 배우고 익히고 공부하고 뭐 연습하고 이랬던 거잖아요. 네. 근데 의식을 높이는 건 그럼 어떻게 높일 수 있느냐? 이것은 욕심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것만큼 의식 수준이 올라갑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일종의 저 수련 그렇죠. 정신 수련이에요. 그렇죠. 그게 가장 빨리 올리는 방법이고요. 이제 느닷없이 의식 수준이 향상된 분들도 계세요. 네.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은 임사 체험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죽었다 사신 예. 분들. 예. 그럼 몇 시간이고 몇 분이고 몇 시간이고 뭐 며칠이고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이 의식이 없는 상태잖아요. 네. 생각, 감정, 오감이 없으니까 의식이 없는 상태였었다가 또 분명히 자기가 존재한다는 걸 알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걸 봤다. 그런데 의사들이 뭐 환각이다 뭐 그렇다고 하지만 아니 물리적으로 우리가 죽은 상태에서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돌아가셨다가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신 분들은 의식 수준이 급격하게 향상이 돼서 그분들은 그 전생과 죽었다가 다시 깨어났을 생이 확연히 다르게 삶을 살죠. 네. 보다 바람직한 쪽으로, 유익한 쪽으로. 그래서 그렇게 급격하게 높아지는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무의식은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타다가 베란다에 탁 불렀어요. 이건 경험자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근데 문이 열리면서 자기 차가 자기를 덮치죠. 그러니까 죽었구나 하는 순간에 한 1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이죠. 그때의 자기 전 생애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전 생애가 순서도 안 틀리고 쫙 지나가더랍니다. 그러면 시간적으로는 1초도 안 되는 시간이잖아요. 네. 그럴 때 자기 전 생애를 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게 무의식이다. 무의식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 의식을 높이는 방법은 수련을 하는 것이나 명상이나 해서 자기의 욕심과 자기라는 것을 내려놓은 만큼 이 무의식이 도와주는 거죠. 네. 우리가 꽉 차 있는 건 뭐냐면은 꽉 차 있는 것은 여태까지 배우고 익히고 경험한 거의 총 집합을 네. 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어마어마한 무의식이 있는 걸 모르고 네. 우리가 생각, 감정, 오감으로 여태까지 배우고 익히고 이것만이 다 나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다 아닐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출발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좀 놓기가 쉽죠. 네. 그러면은 이제 좀 놓기가 쉬워서 의식 수준의 향상에 도움이 되고 또 명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향상에 도움이 되고 네. 왜냐하면 그것은 관점을 다르게 보기 때문입니다. 네. 관점을 다르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봉사 코끼리 만지기라고 다리를 만진 사람은 기둥 같다고 그럴 거고 꼬리를 만진 사람은 뭐 빗자루 같다고 그럴 거고 코를 만진 사람은 뭐 뱀 같다고 그럴 거고 하지만 각자 주장은 다 맞잖아요. 맞죠. 네. 그런데 전모를 볼 수 있는 사람은 그거는 기둥같이 생겨서 있고 전모를 그려주면 이렇겠구나 하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의식 수준을 높인다는 것은 관점을 바꿔서 그것이 본래의 실체를 그러니까 보게 되는 거죠. 네. 장님 코끼리 만지는 식이 아니라 실체를 보게 되고 본질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식 수준을 높이면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득이 있고 인류를 위한 또 가장 큰 공헌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 의식 수준을 높이면요, 내가 좋은 에너지를 발산시켜서
그게 부메랑처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다시 돌아옵니다. 네. 그러니까 의식 수준을 높이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 전 인류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이죠. 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의식 수준을 이제 향상시킴으로 해서 어떻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판단을 내릴 때도 그 판단의 기준을 그러니까 무의식 속에서 그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다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하셨죠. 예. 자, 그 또 재미있는 말씀 또 다음 편에 또 찾아뵙겠습니다.